어제 청문회에서 또 등장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양정철. 윤석열 후보자는 양정철 원장을 몇 차례 만났고 또 총선 출마 제의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정철 원장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까요? 문희상 국회의장 만났을 때 화제가 됐었죠. 독대를 했습니다. 민주연구원장 취임한 후에 국회의장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논란이 됐는데 일주일쯤 뒤에 국정원장을 밤늦게 만나서 헤어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지인들과 사적 만남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이번에도 보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검사를 당시에 만나서 총선 출마 제의까지 하고 네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2년 만에 왔으니까 여의도에 계신 큰 어른께 개인적으로 인사드리러 온 거고요. 존경하는 정치 선배시고 어른이셔서 그 유시민 이사장님이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뜻대로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뜻대로 돼요. 독대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식사 자리였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뭐 긴밀하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일과 이후의 삶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라는 그 양정철 민주당 그 민주정책연구원장 금년 4월에 만난 거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4월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글쎄 뭐 저희 저한테 묻지 정치를 말고 그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뭐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이제 불과 몇 달 전이니까 야, 저 검찰총장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사건 좀 잘 좀 해라 이런 얘기가 했을 것이 추측이 돼요. 그거는 뭐 정말 뭐 당연히 뭐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 전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네. 그건 뭐 그 전이었으니까. 하여튼 금년에 고발된 거 알고 있냐고요?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는 알 수가 없고. 예, 자 양문석 이사장, 예, 양정철 원장 만나봤습니까? 예, 뭐 저랑 언론노조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뭐 같은 시기에 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다 만났는데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 양정철 원장이 그 4년 전에 윤석열 검사를 만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지만 그때는 그냥 검사였는데 예.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출마 제의하고 그랬을까 그런 점도 궁금하네요. 예,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서의 윤석열 검사가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로부터 이제 물을 먹고 그리고 의정부 지청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밀려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 왜 여주지청이라고 지금 까마귀가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럼 여주지청이라고 하지 까마귀가 왜 까마귀는 말을 잘 못해요. 아 예.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런 물 먹고 밀려난 검사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당시에 총선 출마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만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고 정권이 바뀌었고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또다시 검찰총장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다가오는 총선도 있고 예.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을 그걸 놓고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이 중앙지검장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이분을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만나서 타진을 한 것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 양정철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검사 윤석열 입장에서도 예전에 자신을 강하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던 그 사람으로서 한 번 정도 만나서 저녁 먹는 게 무슨 큰 문제겠냐라고 이제 봤을 수 있고 이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날 기사로 색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그 정치적 사건이 되었지만 자연적인 사적 미팅의 그 각각의 다른 의도 뭐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면 안 될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양정철 원장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보 사태 때 정태수 회장의 홍보 담당자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상당한 총애를 받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한 실세 역할을 하는데 뭐 중간중간 야인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야인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야인 생활이라는 것을 쳐놓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뭐 인재 영입도 하고 이런 건데 문제는 집권을 하기 전은 다릅니다만 집권한 이후에 만약에 저러한 것이 소위 이 정부의 사람을 발탁시키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예. 저는 이거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물론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도 공식적인 활동 과정을 통해서 뭐 총선이든 인재 영입이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런 방식의 이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새겨들을 말인 것 같은데요. 자, 양정철 원장의 광폭 행보 한번 돌아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기 전에 뭐 이건 처음 공개하는 일입니다만은 사실 문 전 대표가 당 대표 사퇴문을 준비하신 게 있었습니다. 당 대표를 내가 사퇴할 테니까 남아서 단독 대표든 공동 대표든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만류를 하려고 집에까지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죠. 지금 뭐 야권이 힘을 합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세웠던 거는 결국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 여기 앉아 있잖아 지금. 저는 유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자꾸 저보고 뭐 비선 시세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비선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A선의 허세죠. A선의 허세. 양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김영주 의원. 네. 어쨌든 너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웃어가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보기는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시선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예,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양비라고 얘기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뭐 말하자면 대통령과의 정권 초기부터 이 정부 청와대 안에 들어오지 않기로 하면서 바깥으로 돌면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외로움도 있었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권력욕도 있었을 텐데 그걸 참아내면서 돌아다녔는데 외국으로 돌아다니고 뭐 미국도 가고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철 원장은 나름대로의 정치적 기획과 기질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문제는 어제 뭐 청문회와 관련해서 실제로 2015년에 양정철 원장만 그 총선 출마 제의를 한 게 아니라 예.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똑같이 윤석열 그 검사한테 네. 출마 제의를 했어요. 당시 한나라당인가 예,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에서. 2015년에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또 실제로 지금도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 스스로는 양정철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를 위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관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장성철 소장은 네. 양정철 원장의 행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렇게 주목받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걸 되게 즐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뭐 정치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저분의 요즘의 행보를 보면 YS 정권 때 김현철 씨가 생각이 나요. 국정원장 만나서 남북 문제 얘기를 하고 시도지단 만나서 지역 경제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인재 영입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국정 개입이고 국정 농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말 오지랖 넓은 이런 행동은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정치적으로 꼭 사고 칠 것 같아요. 또 내년에 본인이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아서 국회에 들어오면 더욱더 나야 나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이야 이러한 행동을 다음번 2022년 대선 때까지 할 것 같아서 예.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타이틀은 있죠. 그렇죠. 민주연구원장이죠. 타이틀 달고 네. 하는 거니까. 네. 김현철 씨와는 조금은 다르죠. 김현철 씨도 그때 무슨 그때 연구원장이었나요? 그때는 소장을 했었죠. 소장은 나중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그냥 아닙니다. 대통령 그때도 뭐 아들이었나요? 연구원이 네. 있었어요. 그랬나요? 예, 예. 예. 아니, 차지원 당시 김현철 씨는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적인 그 연구소고, 그러니까 지금 양정철 원장은 공당의 조직이잖아요. 소장은 소장이어도. 예, 소장은 소장인데 예. 같은 소장이지만. 근데 제가 판례에 이를 썼습니다. 탁월한 해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가 탁월한 해안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양정철 원장이 이 정권이 출범했을 때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당시 자기가 할 역할은 다 했다. 정권 교체했고 난 뒤에 자신은 앉아 조용히 사라지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탁월한 해안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났으면 패권이고 빠지면 비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이 상당히 괴로운 공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본인이 지금 자기는 뭐 사적인 모임이 갔는데 모든 사람은 그걸 패권 축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시 본인이 이야기했던 잊혀질 권리 또 이런 말로 나옵니다. 이 지금 비워야 채워지고 그러니까 곁을 내줘야 새로운 새 사람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양정철 원장이 지금 공직 복귀는 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갈구했지 권력은 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공당의 지금 조직의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공당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만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뭐 입신양명을 위해서 무리한 수를 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 또한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처음 이야기했던 잊혀질 권리에 담긴 나름대로의 세상의 이치에 따른 신중한 세상살이 이것을 아마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대체로 고언 많이들 해주시네요. 서정욱 변호사께서는요? 저는 이게 양정철 이분이요. 아무리 이게 광포 행보를 해도 반드시 이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판사나 또는 이제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만납니까, 정치인이? 자, 보세요. 옛날에 그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사건 수사하면서 강금원, 창신섬유 이분이 시그너스 골프장을 하는데 여기 고문이라고 이름만 올려주고 월급을 이게 받아가서 송인배 이분을 이게 기소해가 집행유예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 그 고문의 명단 중에 본인도 이게 양정철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수사 대상이 중앙지검장이 만난다? 뭐 본인에게 청탁 안 했다 하더라도 의심을 살 수 있잖아요. 굳이 이게 윤석열 지검장을 2월 달에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수사 대상이. 따라서 이게 저는 아까처럼 뭐 본인이 정치인을 만나는 건 광범위 자유지만 아까처럼 판사나 검사나 이런 게 수사 주체와 수사의 대상이 만나면 과연 이게 어떻게 오해를 하겠느냐. 이런 이게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걸 이게 김진태 의원이 지적했고 저도 이게 전적으로 동감하는 거예요. 예. 양문석 이사장 뭐 혹시 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신가요? 뭐 엮으면 예. 한없이 그 엮을 수 있잖아요. 정치인이고 정치 기획자고 캠페인 전문가고 문재인 정부의 그 스스로가 3파 역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또한 거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양정철입니다. 예.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총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다음 총선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그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를 양정철 본인의 뭐 수사 청탁을 위해서 만난 것처럼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가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그 비판이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치인은. 그리고 정치 기획자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건 가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역지사지해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가 저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저 역할이 있고 대통령으로부터 저러한 신임을 받고 있으면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못 만나겠습니까? 만남 자체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정쟁화시키는 의도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양정철 원장이 이제 들키는 게 문제인 거죠. 국정원 원장하고 만나서도 들키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검사장하고 만나서도 들킨다는데, 자꾸 저렇게 들키는 부분이 이미 양정철 원장 스스로가 이후에 그 만남에 얼마나 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가를 이제 스스로 그 인지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